이번 시간은 HTML5.2 표준 문서의 그룹핑 컨텐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핑 컨텐트는 요소를 그룹핑 지을 때 사용되는 요소들이죠. 달랑 요소, 호리젠탈 롤 요소, 블록 쿼테이션 요소, 오더드 리스트, 어너더드 리스트, 리스트 아이템, 디피니션 리스트, 디피니션 텀, 디피니션 디스크립션, 피규어 캡션, 메인 div, 디비전이죠. 이 모든 요소들은 대부분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를 감쌀 때 사용되는 그룹핑 컨텐트 요소들인데요. 아직 살펴보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ddress element, 다른 하나는 preserved text element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고 실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dress element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 address element에 보게 되면 address element는 사람들 또는 조직에 대한 정보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주소 또는 디지털 로케이션 또는 컨택트,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사용자 또는 조직의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 at W3C라고 하는 W3C 월드와이드의 컨소시엄의 트위터 어카운트를 제시할 때 address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조직의 전화나 팩스 넘버들을 address 내에 집어넣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주소에 전화번호, 팩스 번호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 요소인 preserved text를 보겠습니다. preserved text는 pre-formatted text, 쉽게 얘기하면은 코드의 공백이나 줄바꿈, 공백 여백들을 모두 보존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요소들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를 다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원 문서만 봐서는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써야 될지 또 어떤 경우에 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실무에 어디에 쓰면 좋을지를 이미지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고 마크업 구조하는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제일 먼저 회사 조직의 하단 푸터에 제공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중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리적인 회사 위치 정보 값과 그리고 대표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이렇게 조직의 정보를 제공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address 요소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opyright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실 때는 small이라는 요소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바로 눌렀을 때 연결될 수 있도록 anchor element를 사용해 주시고요. href 속성값으로 telephone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전화번호를 연결시켜 주게 되면 사용자는 클릭만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바로 전화가 연결되게끔 만들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사업자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곳에다가도 사업자 조회를 바로 가능한 링크를 제공해 주시게 되면 사용자는 이 사업자에 대해서 정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부분을 address를 통해서 사용해보는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튜토리얼을 작성할 때 arrow function이라 불리는 ES6 코드의 함수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코드 블록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 사용된 이 코드는 실제 HTML이 브라우저 렌더링돼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이때 띄어쓰기 된 부분들, 들여쓰기 된 부분들, 아래 공백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보존이 돼야 됩니다. 보존이 돼서 사용자한테 올바로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보존한다 라는 의미로 preserved text라고 하는 보존시킨다 텍스트를 이런 의미로 pre라는 요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코드의 경우는 code라고 하는 요소를 사용하시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표준 문서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과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HTML의 그룹핑 요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드레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돼 있는 이 물리적인 주소와 조직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 부분을 모두 마크업을 하겠습니다. 어드레스 요소로 구조화해 주도록 하고요. 카피라이트 부분은 small이라는 요소를 사용하셔서 저작자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카피라이트 코드는 이런 기호 마크를 사용하시거나 카피라고 하는 엔티티 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대표 전화에다가는 앵커 엘리먼트를 사용하셔서 텔이라고 넣어주도록 하고요. 대한민국은 82를 사용하고 있죠. 980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이 주소 내용을 사업자 번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앵커 엘리먼트를 사용해 주시고 페이지 연결되도록 타겟은 언더바 블랭크로 새 탭에서 열리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요소를 사용해서 저작권 정보 이렇게 해서 어드레스 요소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preserve text, 텍스트를 보존할 때 필요한 프리 요소를 사용할 경우는 이메일 빈줄이 표시된 달랑 또는 컴퓨터 코드 그리고 ASCII 코드, ASCII 아트 코드를 표시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프리 엘리먼트는 코드, 샘플, 키보드와 같은 요소로 함께 사용하셔서 코드 또는 출력 또는 키보드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ASCII 코드 예시인데요. 브라우저에서 이 내용을 실제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올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단락으로 구조화해주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컴퓨터 코드인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먼저 출력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면 어드레스로 묶인 요소는 내부에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요. ASCII 코드는 완전히 파괴된 형태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 행을 보존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존시키지 않고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 역시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나 공백 또는 들여쓰기를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HTML에서는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프리졸브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프리졸브 텍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체를 프리 요소로 마크업을 해주시고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도 프리 요소 내부에 코드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마크업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저장된 결과를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앞서와 다르게 ASCII 코드가 보존되어 있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개행된 결과가 보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공백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유는 내부에 들어가 있는 공백까지 모두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 본다면 풀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HTML 벽에 붙여주시고요. 단락에 되어 있는 이 프리 코드 역시 마찬가지로 벽에 붙여주신 다음에 코드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펑션 코드 역시 마찬가지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브라우저에 살펴보게 되면 앞서와 다르게 공백 부분에 제외한 벽에 붙은 부분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번호를 누르게 되면 바로 텔레폰으로 전화 연결되겠고요.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 정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해당 파일의 문법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에서 ASCII 코드가 사용된 부분에 이 꺽쇠 부분은 엔티티 코드로 변환을 시켜줘야겠죠? 이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RT라고 써주면 되겠죠? 저장 후 다시 문법 검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파일을 불러와 체크를 해보니까 문서에 문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그룹핑 요소에서 어드레스를 사용할 때와 그리고 내부에 앵커 엘리먼트를 쓸 때 그리고 텔레폰, 전화번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자 번호에 연결된 부분으로 사업자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의 링크 ASCII 코드,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를 보존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예시를 살펴봤습니다.